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이제 국제신문을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저게 이제 부산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네. 부산 민심은 그 지역의 민심을 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광복, 뉴 광복. 광복 때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만세를 불렀는데 지금은 친일파들, 밀정들, 뉴 친일파, 뉴 라이트, 뉴 밀정 이런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들은 지금 째려보고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뉴라이트 같이 역사 왜곡하는 세력들은 일부에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다들 숨어서 학계 일부의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공직을 다 차지한 정도로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죽거리 양상 권자님, 권fun아님 고등학교가 명문인가 봐요. 초기 예고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대단합니다. 명문이긴 하죠. 그 해병대 일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이가 우리 동기 동창이라 말씀드리고 검찰총장도 배출한. 그리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안규백 의원, 네. 다음에 문금주 의원, 조인철 의원이 우리 동문이십니다. 명문 하나 또 갑자기 저 광주에 네. 학교 다닐 때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대동고. 아. 대동구의 강기정 광주시장, 송영길 지금 현 호남의당 대표, 네. 문재인 정부 때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동구 출신인데 지금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속구 출신들은 대동구를 똥통학교라고 불렀거든요. 오랜만에 안타깝네요. 이현주 의원이 옆 학교여가지고. 거기도 그런 게.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고 저는 옆학교고. 대동구를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네. 대동구 분들도 소속구를 똥통학교라고 불렀으니까 괜찮습니다. 서로 모든 학교에 있는 똥통이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우리 경락이 형. 경락이 형 휴가 갔다 와서 열심히야. 근데 봐봐요. 반쪽 광복절, 요야 이념 전쟁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모든 만평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좀 불리한 거는 그냥 양시 암기론으로 분탕질 한번 하시고 말아요. 이게 왜 이걸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항상 이런 식이야. 그리고 민주당에 약간 좀 들썩한 게 있으면 민주당 먼저 때리고 최경락 씨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소개해드린 이유는 중부일보의 최경락 씨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평을 쓰시는구나. 때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그게 이제 자기 딴에는 멋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예. 자, 다음 우리 붕짜자붕짜께서 대한민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뭔 말이야? 정말 잠깐만.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욕을 한 번 더 참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네. 오늘은 욕 안 해보기로. 분석한다고. 아까 한번 또 부지부식하게 나왔는데 정말 사발면 한 100그릇 먹었을 겁니다, 진짜. 이게 뭐냐면요. 얘가 국방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됐잖아요. 일본 놈들이 강한 어떤 군대를 이기고 쳐들어오면 이완종 같은 역할을 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더 이렇게 말할 사람인 거잖아요. 욕도 정말 욕도 아깝다 진짜. 이런 애가 지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안보실장 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잔존 일본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토착 외구라고 우리가 와. 불렀잖아요. 항상 놀라지만 정말 오늘 또 놀랍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와. 원래 이제 이 검증을 할 때 인사 추천하고 그럴 때 국가 안보관이 어떤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렇게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니 안보실장으로 왔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벌써 된 거예요? 김용현이가 아직 후보니까. 청문회가 필요 없으니까 이 자리는 청문회가 필요 없으니까 안보실장 오고 국방부 장관 공석으로 놓고 청문회 준비하고 있죠. 와. 우리 차지철께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왜 조선은 중국에 복속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2000년이라는 그 긴 역사 동안 왜 한 번도 중국은 조선을 이렇게 합병하지 못했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원식 같은 사람은 설명을 못 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중국에 처음부터 같이 갔으면은 강대국이 됐을 텐데. 맞죠. 왜 그런 그랬을까? 사람 많았죠.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에요. 그거를 사대주의라고 했죠. 사대. 근데 조선시대에는요. 그 명나라나 이런데 이제 사대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4대 예를 갖추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4대 지금 와서 왜곡된 거지만 4대는 그러니까 외교 전략이 하나였죠. 우리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서 4대를 활용한 거지. 그거를 이제 목숨같이 지켰던 것들은 이제 일부 지금에 보면 극우 세력 같은 것들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 윤석열 찍으셨던 어르신들께 깜짝 놀랄 만한 속보 하나 드릴까요? 대한민국이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 반만 년 역사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일본은 사실상 대한민국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개소리를 하시는 분이 지금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부끄럽다 진짜. 욕 참는다 진짜. 욕도 아깝다 진짜. 다음. 과거의 밀정은 은밀하기라도 했지. 진짜 지금은 대놓고 해버리니까. 지금은 대놓고 합니다. 밀정이란 말이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밀정인 거잖아요. 네, 사실 사도광산 등재 찬성 이거는 그냥 전 세계 앞에서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본 내 언론에서는 굉장히 써먹기 좋은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 나왔던 외통위 한번 보셨어요? 외교부 장관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사도광산에 그 박물관을 하나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자기가 우기는 거야. 사도광산에 가깝게 있는 거라고. 거기다 놀라운 건 그 사도광산 관련한 그 이슈를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에서 사도광산에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그치 그 중에 그게 중에 한 명도 갔다 온 놀랍지 사람이. 않습니까 진짜? 근데 무한도전도 갔다 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일본 놈들 싫어하는 이제 우리 열성 지지층께서는 정권 바뀌면 죽창 들고 나올 테세요 지금 일본 놈들. 다음 가겠습니다. 일본 놈이 국가와 전 국민을 속이고 사기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정답. 그림 시위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메시지 잘 내십니다. 그림 시위대 분들이. 다음 개방이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를 겪었고 친일 치하를 겪는 중 지금이 잔재청산의 마지막 기회. 실제로 지금은요 정권이 바뀌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 다수 국민들이 친일파도 청산하자고 나와요. 나치 청산처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 프랑스 사례 보셨죠? 6,700명인가 사형시켰잖아요. 어제 방송으로 제가 도표를 네,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한국의 극우가 어떤 퇴행적 극우냐? 독일 극우, 위대한 게르만, 미국 극우, 위대한 미국, 중국 극우, 위대한 중화, 일본 극우, 위대한 일본, 한국 극우. 한국 망해라. 그러니까 한국 망해라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망하기 위해서 일본의 역사를 세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극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맥락 속에서 극우라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극우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맞죠.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정신병이라고. 아니 왜 대한민국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본의 역사를 왜 세탁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차라리 예수가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는 게 훨씬 더 낫지. 맞아. 자 그다음 곧 보게 될 풍경.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선정 이달의 애국자 이완용 선생. 아, 진짜. 앞으로 독립기념관은 억울하게 살아야만 했던 진일파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이승만이었어요. 정말 내놓기 어디 부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완용이 죽을 때 손을 붙잡고 남긴 유언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일본을 숭배해 왔는데 다음 판은 미국이니까 네 알아서 잘해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여전히 일본이네. 그러니까 다음은 전설의 김빙사몽 한번 읽어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국민 정서를 건드리며 매국, 친일, 뉴라이트 새끼들을 등용하는 거냐고. 두통이 생길 때 발가락을 세게 찧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두통을 잊재. 마찬가지로 역사 문제로 열받게 하니까 양평고속도로, 삼부주가 조작, 마약 밀수 등등 김건희 범죄 의혹을 순간적으로나마 잊게 하니까 이 말이 맞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김건희 논란을 사라졌어요. 덮기 위해서 나는 그런 지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은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 매국노 건 때문에 윤석열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이 뭔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내 친한 술 친구가 이 사람 추천하니까 콜 도장 찍어주고 여기 도장 아니라니까. 찍어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아비하고 기시다한테 빚 갚는 거일 수도 있다고. 선불 받은 거.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충성 맹세하고 자위대라고 3.1절에 딱 걸어버리고 막 이렇게. 모르죠, 그건 진실은. 나중에 감옥에 가면 밝혀져요. 자, 근데 지금 안보실장이 친일파 들어갔잖아요. 붕짜자 붕짜. 생각해보니까 비서실장은 유명한 친일파예요. 저 본인 자체가 저 할아버지가 친일파인 걸 떠나가지고요. 제가 그랬잖아. 조선 뭐 관련해가지고 저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친일파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자체가 친일파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부정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제 때 그러니까 일제 때라 일제 강점기 전에 구한말 때 한국이 약해서 일본한테 먹힌 거다라는 주장을 했던 게 정진석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그 국회의원 친선 협회 뭐 회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진석의 할아버지인 정인각이 일본명 창씨개명 이름이 오타니 마사오인데요. 뭘 했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한테 비행기 복납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에요. 적극적 친일파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의 수뇌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주위에는 딱 그런 애들만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따가 뭐 이야기하겠지만 김태효도 마찬가지고. 다음 이런 염려가 가득. 각하 지금 독도를 들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이고 일본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니폰. 아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진짜 저렇게 들고 옮길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다음 이것도 의미가 컸습니다. 물컵판 강제동원 3자 변제 이거 있잖아요. 일본 전범 기업이 물컵 반을 채워줄 거야라고 한국 기업들이 돈 내서 재단 만들어가지고 보상해주겠다 했더니 네. 그 피해자분들 강제 동원됐던 분들이 안 받는 상황에 그 물컵에 지금 그 여름에 정원에 호수로 물 주는 것처럼 아주 콸콸콸 넘치게 주고 있네요. 들이붓고 있죠.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사도광산 등재 외교참사. 아 건국절 논란 미치겠습니다 지금. 근데 저 물이 생수일까요? 오염수일까요?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죠. 제가 여러분이요 내일 방송 제가 못 나오면 오늘 욕을 못 해가지고 쓰러진 걸로. 다음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혹시 방송을 소리로만 듣고 계신 분들한테 들려드려 이 말은 놀랍게도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아주 간단한 원리로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권이 윤석열한테 있거든요. 추천권은 보훈부에 있어. 네. 근데 이런 논란을 만들어 놓고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동네 양아치가 아까도 착한 학생 막 때려가지고 돈 삥 뜯고 막 하잖아요. 네. 그 엄청 막 완전히 사람을 마주 죽사발 만들어 놔. 그래 놓고 너 왜 화내냐? 이거잖아 지금. 저는 다른 그림을 생각했어요. 뭔데? 바지에 똥 싼 사람이 어.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슷해, 이야기하는 비슷해, 이런 비슷해. 거죠. 그러니까 저 그 코멘트를 보도한 모든 언론인들 오늘 방금 그 푸나님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저 문장을 읽은 다음에 1~2초 정도 정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욕을 못 하니까 정적을 1~2초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멘트를 들어갑니다. 진짜 저거는 진짜 이거는 전체 상황을 전혀 모른다.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있잖아요. 뭐그 박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아는 고향분이 그냥 명품 뭐 쪼매난 거 뭐 갖다 주니까 뭐 매정하게 박절하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멘탈에는 김건희가 고속도로 정점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뭐 뭔가 이렇게 갖다 바치고 하는 걸 몰라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봐요.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리는 풍문에 따르면 감히 김건희와 독대하지 못한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설마 했는데 김건희가 굉장히 많이 아플 때도 차마 병문안을 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누가?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요즘 예민한 시기예요. 부부 사이인데. 여러 예민한 시기예요. 예.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재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네. 성대모사 되는 사람들 안 있는데. 저 다음 주에 검찰 조사 있어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김건희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금 국회 법사위가 난리 난 상황. 예. 언론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윤석열에 부역했던 자들은 정권 바뀌면 두고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정권 교체 어마어마하게 방해할 겁니다. 다음 VIP 격려. 이따가 이 사람 따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김용현한테 하는 말 같아요. 믿을 사람이 선배밖에 없어. 거의 반말이죠 얘는 원래. 선배 이런 일로 특검까지 하면 누가 대통령 할 수 있겠어. 국방부에 가서 그냥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제일 최측근을 국방부 장관에 보내는 것은 좀 더 앞서간다면 계엄령일 수도 있겠지만 최해병 특검 막아라가 1차 임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 저 있잖아요. 뒷모습 보이고 있는 가방 메고 있는 애가 이종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이는 안보실장이 됐고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이 됐잖아요. 근데 이종섭이는 차관 부업급인 호주대사로 갔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유일하게 강등된 사람이야. 그냥 이제 이종섭의 지위는 국민. 그냥 마 국민. 그리고 아마 없잖아요. 고소고발은 여기저기 돼가지고 예. 전과자 되기 직전이에요. 이종섭은 양심선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그럼 사슴 할수 같은 있어. 눈망울. 그렇죠. 똘말 똥망. 그 동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 사람은 성정이 착하다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왜? 가방에 소주 2병. 아니 이종섭 씨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안보실장을 시켜줘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삐져 나오는 사람들이 양심 선언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여. 나는 내가 이게 이제 이따가 그 2부에서 얘기를 다시 좀 드리겠지만 이종섭이가 윤석열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유부단하고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상남자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아싸란 국회 거. 나와가지고 막 예. 국회의원들한테 삿대질하고 막 예. 그런 예. 구구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일보 한국만 표현입니다. 괴물타도 이건 따로 이야기가 주제가 있으니까 인권위원장에 세상에 인권 자체가 없는 놈을 일단 넘어가시고요. 괴물이더라고요. 다음. 자 이제 이제부터 민주당 이야기예요. 국민일보 국민만평입니다. 국민일보는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참 감안하시고 보세요. 김경수 복권. 자고로 복권은 꽝이 더 많은 2024년 광복절 기념 발행 김경수 복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뭔 말인지도 선뜻 와닿지도 않죠. 저게 이제 유튜브 개그를 비튼 거예요. 유튜브 개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우리 와이프는 로또다. 나랑 너무 안 맞는다. 뭐 이런 유튜브 개그가 있어요. 이걸 이게 김경수에 갖다 대서 비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월 14일 만평에 국민일보 만평에 이런 정도를 쓸만한 정도의 이슈인가요? 지금 이슈는 윤석열의 매국이에요. 근데 민주당 때리기 좋거든. 그렇죠. 갈라치기 하기 좋거든.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인일보도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성이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화살표 보세요. 줄줄이 판결되기. 그런데 여기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니? 김경수 보고 이재명 대표가 약간 조롱하는 듯한 멘트. 그러니까 김경수가 저 쳐다보면서 내가 과목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인일보 같은 정말 어디 진짜 우리 새날 방송 아니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언론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인데요.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쓴 글이요.
저들이 갈라치게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김경수 사면 복권을 먼저 요청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하고 이 영수회담 전에 이렇게 그 원로 둘이서 이렇게 뭐 뒤에서 사바사바 했다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게 그러니까 잠재적인 민주당 내 경쟁자를 제거해 주겠다. 그때 김경수를 콕 찍어서 김경수는 복권 안 할게라는 조건을 내밀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사면 이야기는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나 빵 터져가지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치 저관여층은 저게 무슨 말일까 모르실 수 있어요. 특히 왼쪽에 저 발가락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오해할 수 있는 발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찬 사람 그리고 쥐, 돼지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파묘에 나오는 거예요. 아, 파묘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나왔어. 저게 실사판이 이겁니다.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이명박을 만났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 다이아 그걸 발가락 다이아 밀수라고 합니다. 김윤옥 씨가 발가락에 다이아 끼고 들어왔던 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발가락 다이아가 앉아 있고 수사받고 감옥 간 놈 하나 앉아 있고 수사에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앉아 있고 디올백 수수한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뒷모습 보이는 건 정진석이고. 친일파 정진석과 정진석의 와이프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환장 파티. 범죄자들끼리 앉아갖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네요. 자, 오늘 저녁 7시에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대통령이 8월 18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들 중에. 근데 김대중 지금 대통령 지금 저 사저가 이제 팔리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행사 굉장히 크게 하는 행사예요. 서거 15주기 추모 평화음악회가 방송하는 시점 오늘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에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낸 논평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동교동 사저가 국민들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김원걸 의원 진짜 너무했더라고. 자기는 어떻게 계속 실드를 자기 변명을 하는데 정말 욕나옵디다. 너무 그러니까 듣기 특히 싫다고요. 가장 사람 화나게 하는 표현이 이건 사적인 일이다. 아휴. 이 부분에서 정말 김홍걸 의원에 대한 마지막 줄을 툭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 부분은 저 논평에도 대충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복절 기념식 8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효창원 3.14묘역에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효창공원 거기에 많이 묻혀들 계십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광복절 기념식입니다.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네요. 8월 김구 15일. 선생부터 포함해서 독립운동가분들은 다 저기 계신데 사실은 저분들이 국립현충원에 들어가셔야 맞죠. 오후 2시. 네. 자, 8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효창원 3.24 묘역입니다. 자, 영심님, 전 광복절 태극기를 조기로 걸려고요. 맞습니다. 골드메론님,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압박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권익위 국장님 돌아가신 거 얘기하나 봅니다. 진짜 또라이들 아닙니까? 일말의 양심조차 없습니다. 왜 조상님들의 독립을 외치며 싸웠는지 요즘 너무 이해가 갑니다. 진짜 현 정부 너무 분하고 열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현희 의원 때문에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 국장 돌아가신 거는 김건희가 죽인 거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양심조차 없는 세력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명품백 받은 거를 종결 조치하면서 수사 의뢰하지 않는데 이러는 과정에 가장 마음고생했다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결국 김건희가 그렇죠. 사실상 죽인 거 아니에요. 서바니님, 새날 힘을 내세요. 너무 더워서 말하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